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럽 한복판, 폴란드의 하늘길을 한국이 설계한다는 말에 심지어 몇몇 외신 기자들은 오타 아니냐며 기사 제목을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죠. 한국 폴란드 신공항 개발 협력 강화 국내 기업 진출 지원. 낯설고도 놀라운 조합.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고 빠른 나라, 한국. 한때는 그저 기술을 잘 다루는 나라 정도로 여겨졌던 이곳이 이제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공항 철학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결정의 출발점이 단 한 사람의 고집과 그가 한국에서 단 하루 동안 보고 느꼈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사람의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과연 무엇이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모든 답은 한국공항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사람과 철학이 만나 어떻게 하나의 길을 만들었는지 그 조용한 기적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한 편의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도 바꿔줄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중부 신공항 개발위원회의 부위원장 마테우시 코발스키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출장 보고서나 협력 사례, 그 이상의 경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관한 사연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지난 10년간 폴란드의 국가항공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 일명 CPK 프로젝트를 맡아왔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의 기존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초기만 해도 국민적 기대와 언론의 관심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 확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야당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자체를 의심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땅을 빼앗긴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였고 유럽연합은 환경영향평가와 재정 안정성 문제로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의는 늘어만 갔고 수십 장의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일이 진전되지 않는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 있던 어느 날 제안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시아,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공사가 폴란드의 대형 국책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언뜻 보기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검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서를 넘기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제안이나 설계 설명이 아니라 문서 첫머리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단순한 운송시설이 아니라 국민이 처음으로 만나는 국가의 인상이며 마지막으로 떠나는 기억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우리 CPK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왔는가? 몇 명을 더 수송할 수 있는지, 활주로를 몇 개 놓을 수 있는지 그런 숫자와 표에만 집중해오지 않았는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이후 저는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서를 3번, 4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공항 운영 방식, 동선 설계, 승객 흐름 분석, 보안 시스템, 그리고 탄소 중립 기술까지 어느 하나 허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바로 사람, 공항 전체가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철학.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디자인. 저는 그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이건 서류만 봐선 안 됩니다. 현장에서 느껴야 합니다. 참모들은 당황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유럽 업체들과 아직 회의도 남아있고
지금은 출장이 부담스럽습니다. 한국과의 거리, 정치적 반응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직접 보고 들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길고도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판단이 옳았을까? 우리가 국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을 고려한 적은 있었을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 눈앞에 펼쳐진 공항 내부는 정돈되고 조용하면서도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었고 곳곳에 배치된 정보 키오스크와 자원봉사자의 미소는 방문객을 환영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이 단순히 빠르게 사람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곳, 기억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스며든 구조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경로, 고령자를 위한 쉼터, 유모차 전용 통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공항 운영과 설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공항이라는 공간은 제가 익히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유럽의 주요 허브 공항들을 수차례 방문했고 여러 국제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새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울 만큼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출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승객들 사이로 질서 있게 정돈된 안내 표지판과 동선 설계였습니다. 공항 곳곳에 비치된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는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나 휠체어를 탄 노인분들을 위한 전용 통로와 라운지는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공항공사 담당자와 함께 공항 내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외관만 본 것이 아니라 관제센터, 수화물 처리 구역, 응급 의료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들으며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디지털 통합운영센터, 이른바 AOCI Integrated Airport Operation Center였습니다. 그곳은 공항 전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뇌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수한 데이터가 거대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운영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담당자는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항공사, 관제, 지상조업, 보안, 기상청 데이터를 통합해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단 한 명의 승객도 발이 묶이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그 안에 담긴 승객 중심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저는 인천공항공사의 사무동을 방문해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어가 능숙했고 저를 맞이하는 태도는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마주한 설명들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설명할 때 보여준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국가의 얼굴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지원시설을 총괄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장애인 지원 통로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부위원장님, 저희는 공항의 모든 설계가 누군가에겐 생애 첫 비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공항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묵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바로 그게 이 공항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저는 공항 한켠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가족,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유학생, 피곤한 표정의 출장자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공항이라는 공간에 머물고 있었고, 그 공간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복제할 수 있지만 철학은 그렇지 않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방식처럼 기술 사양이나 일정 계획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공간이었다. 그들이 수출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적었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진심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바르샤바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보고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심 설계, 효율적인 동선, 디지털 통합 운영 시스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구조 뒤에 녹아있는 철학, 그건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실무진 일부는 인천공항의 운영 사례를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왜 유럽 파트너가 아닌 한국입니까? 폴란드가 왜 동아시아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까? 국민 여론을 고려하셨습니까?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언론은 이를 기회 삼아 제안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위험한 선택, 유럽 연대 훼손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웠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은 조국의 이익보다 개인의 외유를 선택했다며 저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가족들까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항해 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고립감, 그것이 제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이었습니다. 국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인천공항 안내센터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길을 찾지 못해 멈춰 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안내 직원이 아닌 지나가던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띤 채 아무런 주저 없이 노인 옆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원하시는 게이트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시선, 공항의 철학이 직원 한 명 한 명에게까지 스며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관제센터 투어를 마치고 디지털 상황실을 나올 때였습니다. 공항공사 운영 책임자가 저를 데리고 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을 기술의 집합이 아닌 삶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공항에서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고 어떤 이는 가족의 마지막을 보내러 옵니다. 저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단순히 통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 배웅하는 공항. 그건 기술만으로는 설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고령자 쉼터에서 본 벤치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평범한 벤치였지만 그 아래에는 무릎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발 받침대가 조용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랑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분명 누군가의 불편함을 먼저 상상하고 만들어진 배려였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술은 벤더를 통해 사올 수 있지만 철학은 사람과의 시간에서만 얻어지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보여준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회의석상에서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일부는 냉소적인 시선, 일부는 조용한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지 건축 공법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공간을 이용할 국민들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어떤 언론이나 정치 논리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구거나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유럽 내 기업들의 로비는 거세게 이어졌고 EU 집행위원회는 추가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언론과 함께 재검토를 압박했고 어떤 언론은 제 개인의 이해관계까지 의심하는 기사도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마주한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행자라도 혼란 없이, 불편 없이, 불안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과 공간, 심지어 작은 벤치 하나에까지 녹아있는 철학. 결국 한 달 후 위원회는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CPK 신공항 프로젝트의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식 선정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올해 봄 폴란드 중부에 위치한 한 작은 도시 외곽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 끝에 완성된 이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손잡고 공항을 설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그 선택이 단순한 계약 이상의 결단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화상회의, 번역기 너머로 이어지는 토론, 직접 바르샤바를 찾은 한국 실무진들과의 현장 점검까지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팀이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항에서 머무는 시간은 단순한 이동의 대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겐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일까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항을 운송시설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항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 나아가 기억이 만들어지는 무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면 하나를 그릴 때도 어떤 손잡이의 높이를 결정할 때도 항상 다시 물었습니다. 이 위치가 아이에겐 너무 높지 않을까? 이 공간이 고령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안내판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까? 작년 여름 시범 구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공항 한켠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처음 입장한 시민들은 말없이 공간을 둘러보다 이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은 이 통로 진짜 넓다. 아이 유모차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줄 몰랐어라는 말을 나누었고 휠체어를 탄 노인은 여긴 설명 안 해도 갈 길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공항의 성공은 이용객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편 없이 다녀갈 수 있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공항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한국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폴란드 현지 인력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한국식 운영 철학을 체험했고 돌아와서도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안내원의 손짓, 보안요원의 응대, 청소 직원의 복장까지 모든 세부가 조용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며칠 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공식 개항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 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항 유리벽면을 타고 들어오고 내부 조명은 부드럽게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언론 카메라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담은 건 공항 내부를 천천히 걷고 있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유모차에 앉은 아이. 아이는 손을 뻗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유리창 너머의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다 하고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처음으로 편하게 공항에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보상해주는 듯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지킨 것이다. 공식 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항은 한국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철학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녹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술은 가져올 수 있지만 철학은 함께 살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철학을 함께 살아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공항 내부를 다시 한 바퀴 걸었습니다. 한 노인이 안내 데스크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고 직원은 차분하게 손짓과 눈맞춤으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은 환한 조명 속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비행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서야 진짜 하늘길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항을 기술 협력의 결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공항은 서로를 존중한 끝에 함께 만들어낸 철학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항을 걸을 때마다 한국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공항은 단순한 이동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한 장면이어야 합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위한 시선, 마음을 헤아리는 철학,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존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수출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수출해야 할 것은 사람을 향한 태도와 철학이 아닐까요? 폴란드의 하늘에 한국의 마음이 닿은 날.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어떤 철학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우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